네, 오늘은 내구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챌린저 해고 건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5년 2월 챌린저 해고 건수가 17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년 7월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을 한 것이죠. 기업들이 갑자기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라고 집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수준이 팬데믹 직후 202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1월, 2월 달 누적 해고 건수로 보게 되면 금융위기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굵직한 경기 침체 오기 직전에 나타났던 그런 해고 건수의 추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의 레벨이 전월 대비로는 245%가 증가한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3%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 총 22만 1,812건의 해고 건수가 집계가 됐고, 지난해보다 33%나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일자리 감축은 정부 부분에서 주도를 했는데 정부 효율성, 도지 관련해서 나타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분은 62,242건이 줄어가지고 대부분 공무원 해고와 연방정부의 계약 취소 이 때문에 집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소매업이라든지 기술 부분에 관련된 해고 건수도 급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소매업 관련해서는 38,956건인데 이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572%나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 정책이 다양한 소매 부분에서도 매장 폐쇄라든지 파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 해고 건수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해고 건수가 어제 ADP 민간 고용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갑자기 오늘 발표가 될 BLS 고용 보고서에 반영이 될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 컨센은 실업률이 한 4%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증가가 논팜 일자리가 11만에서 20만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15만 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분포도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BLS 고용보고서의 일자리 증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전망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해고 건수가 오늘 데이터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갖고 반드시 적용될 만한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내구재 수주의 1월달 확정치가 집계가 됐고, 내구재 주문 관련해서는 속보치와 확정치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어제 나온 게 이제 확정치고요. 보시면 MOM 3.1% 2,86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달이 소폭 상향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센이 2%였는데 이를 상회를 했고요. 내구재 수주는 경기 순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소비 지출의 흐름을 볼 때 내구재 지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생산활동, 고용, 투자와 관련돼서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생각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내구재 수주의 흐름을 잘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내구재 주문을 늘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은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가 둔화 정체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갖고 모멘텀의 전환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제조업 회복의 모습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소비 지출 중에서 내구재 지출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내구재 지출의 추이 자체가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보여줄 만한 데이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IT 버블 당시의 내구재 수주 위치가 여기고요. 이 증시 붕괴 시점이죠. 그 이후에도 내구재 수주의 흐름은 오히려 급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구간을 하면서 증시가 붕괴됐던 시점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비슷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흐름을 갖고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이런 데이터를 살펴보는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방향성을 보기 위함이고, 모든 매크로 데이터가 그렇겠지만 따라서 이런 지표를 갖고 여실없이 소비 지출은 더욱 후행으로 집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구재 수준,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많이 보게 되죠. MOM 3.5%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 표는 예비치니까 확정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달 마이너스 1.8에서 조금 증가를 했고, 다만 특이한 점은 과거 7% 이상 크게 감소를 했던 사례가 몇 번 되지 않는데 모두 굵직한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작년 1월 달에 7%가 넘는 그런 급감의 현상이 나타났고,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 3.2% 증가가 나왔습니다.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 달 마이너스 5에서 증가된 모습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고 반등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따라서 지난달 대비 반등했음에도 아직까지는 YY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24년 6월달 마이너스 11.7%까지 떨어졌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지금의 위치는 여기고요. YY 변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가 역성장, 마이너스 감소로 떨어졌던 사례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2015년 사례만 제외였죠. 다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성 금리나 연착륙의 성공 사례로 언급이 되지만 사실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과 무턱대고 2015년 사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재 수주에 있어서 실제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제외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는 국방을 제외해 살펴봤지만 내구재 수주와 국방 제외 흐름은 사실상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사실 내구재 주문을 통해서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항공기를 제외한 민간 항공기 주문 역량을 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추이, 이 빨간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특정 구간에 있어서 전체 내구재 수주와 국방 제외 흐름과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정체된 모습 또는 둔화,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제조업 경기는 오히려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추이 흐름과 비슷하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22년 이후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가파르게 오르다가 22년 이후 정체 또는 소폭의 상승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체 횡보보다는 약간 높은 완만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둔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08년도 금융위기 직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뚜렷한 상승세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 00년 IT버블 당시에도 증시 붕괴 이후에도 상승세가 6개월이나 지속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한 후행성 데이터라는 거, 모든 소비 지출 데이터가 그렇지만 내구재 수주 또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결국 내구재 주문에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월 항공기 제한 내구재 수주의 YY 변화를 보시게 되면 1.62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된 모습이고, 최근 흐름 보시면 뚜렷하게 감소를 했다가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MOM도 0.01% 사실상 변함이 없죠. 직전 달에 비해 소폭 감소를 했고, 20년부터 21년까지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왔고, 22년부터는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조업 경기가 달라진 내용이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투자와 재고 현황을 통해서 경기의 방향성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YY 변화율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침체 구간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기업 투자와 재고 현황을 통해서 우리 이 사이클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기업 투자와 재고 사이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구재 수주 데이터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본재 수주를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운송장비 수주도 있는데요. MOM이 9.8% 크게 증가를 했죠. 직전 달 마이너스 5.5에서 늘어난 부분인데, 운송장비 수주는 워낙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번의 변화를 갖고 추세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좀 길게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늘어났다가 그리고 저점 이후 반등을 높이지만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면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가 우리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해 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토지를 빼고 직접적인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공장 건물이라든지 기계 설비 등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흐름이 지난달 대비 0.8% 늘었습니다. 지난달 0.2에 비해 증가를 했고 하지만 동행지표 역할을 하는 출하는 마이너스 0.3% 감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흐름 자체가 아직은 뚜렷하게 자본재 수주가 늘어난 상황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화율로 살펴보게 되면 YY 2.13% 증가입니다. 직전달에 비해 늘어났고 지금 21년 4월 이때죠. 이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 감소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 이후에 반등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단기 흐름이죠. MOM 흐름으로 보게 되면 0.81% 증가입니다. 물론 직전달 대비 늘어나긴 했어도 아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진 않다. 따라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정체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게 되고 즉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15년 사례를 빼고 모두 그러했는데 15년 사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다만 기업들의 투자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본재 신규 주문이 직전달 대비 소폭 늘긴 했으나 여전히 정체 횡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기업 투자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복 모멘텀으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세 확장에 대한 확신이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YY 소폭 증가된 모습이긴 하지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기업 투자 추이가 완만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기업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라든지 장비 구매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고의 흐름으로도 살펴봐야 되는데 재고의 흐름과 기업 투자의 사이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나 하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집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업 투자는 경기가 좋을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후에 재고가 쌓이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이 다 같이 투자를 늘리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필연 과잉 투자로 재고 증가가 나타나고 재고 증가는 필연 경기 하방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재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기업 투자와 재고 YY 변화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업 투자는 재고의 선행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먼저 늘고 이후에 재고가 늘고 그리고 기업 투자가 먼저 꺾이고 이후에 재고가 감소되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게 되죠. 이에 자연스럽게 재고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재 두 지표는 모두 0% 부근에 가까워진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기업 투자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업 투자가 위로 올라갈 것인지 감소 영역으로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인지 파악하는 게 결국 재고의 흐름이라든지 제조업 경기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업 투자 방향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경향으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최근 몇 달 사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그런 증가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 추세 전환된 모멘텀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는 그런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재고 수준의 흐름과 맞물려서 살펴보게 되면 보다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고 흐름 보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바닥인 구간이죠. 더불어서 재고 흐름은 조정 구간에 위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다시 과잉 구간으로 재고가 쌓일 것이냐 아니면 침체 구간으로 떨어지면서 하락할 것이냐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런 방향성은 이 차트만 갖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 다양한
다양한 매크로 분석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재고 조정 구간에서 이게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거냐는 사실 통화정책이라든지 장단기 금리 역전된 상황, 그리고 PMI 지수, 내구 지수 중 소매 판매 등 다양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 굵직하게 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던 모든 사례는 제가 모든 매크로 데이터를 살펴보듯이 그런 부분에서 모두 방향성 자체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지금 매크로 데이터상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방향성은 90%가 넘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 수치죠. 네, 다음은 재고 변화율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YY 0.88%죠. 흐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감소를 했고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MOM도 0.04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크게 감소를 하면서 0%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고 수준의 변화가 사실상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침체 구간에 들어서는 초입 단계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기업 재고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전반적인 재고 흐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 처음 말씀드렸던 원자재 구매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표면적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한 4-5달 동안 사실 경제가 회복되는 데이터가 많이 쏟아졌죠. 그런데 지금 들어서부터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역작용으로 그동안 관세 부과에 앞서서 하재기 현상을 했던 부분이 반작용으로 오히려 경기 하방 압력을 더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의 경기도나 우려가 금리 수준에 제대로 프라이싱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 물가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물가가 최근에 급증했던 배경에는 공급망 이슈가 있습니다. 물가를 무조건 화폐적 현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08년 이후에 안정적으로 물가 흐름이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차트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급증했던 사례가 있죠. 이게 바로 팬데믹 기간 아주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던 물가 압력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0.07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올라서긴 했지만 팬데믹 기간 이 극단적인 상황을 포함한 전체 평균이 0.01이거든요. 이보다도 낮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관세로 인한 다양한 물가 상승 우려를 고려해서 제대로 프라이싱이 안 되고 있는 이 경기 팬더멘털이 역작용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경기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경기가 쉽게 더 부러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내구지수주 살펴봤습니다. 제조업 경기 여전히 달라진 모습 없이 구조적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상 헤드라인 자체는 3% 이상의 증가가 집계가 되었지만 실제 제조업 경기라고 볼 수 있는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빼고 보면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변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